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나요? 모임에 나오지 않나요? 자식들이 전화를 받지 않나요? 그 이유는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40년 지기 친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에게 농담 삼아 던진 너 요즘 부쩍 늙어 보인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랜 우정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신뢰와 정이 단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올바른 말 한마디가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나도 모르게 관계를 망치는 5가지 말의 함정을 정확히 알고 사람들이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말하기의 비밀까지 완벽하게 배우게 될 테니까요. 혹시 이런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신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말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험담과 약점 건드리기,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먼저 첫 번째, 험담과 약점 건드리기입니다. 얼마 전 한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분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분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다른 분들이 그분의 옷차림과 말투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런 촌스러운 옷만 입고 다녀? 나이도 있으면서. 말할 때 침 튀기는 것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너무 커서 시끄러워. 그리고 지난번에는 내 앞에서 트림까지 하더라고. 정말 예의가 없어.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면서 평소에 별로 신경 안 쓰던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그분이 돌아와 앉는 순간 방금 전까지의 뜨거운 대화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아, 그때 사람들이 당신 얘기를 라고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들은 말은 지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원래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과일이 있다는 정보보다는 맹수가 나타났다는 위험 정보가 생존에 훨씬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도 부정적인 정보를 더 빠르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실제로 좋은 말 10마디보다 나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뇌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 뇌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기쁜 말을 들을 때보다 5배나 더 강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친구나 선생님이 한 말 중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 있으시죠? 대부분 상처가 된 말들일 겁니다. 너는 공부 머리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런 말들 말이에요. 반대로 칭찬받았던 말들은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험담을 듣는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험담하는 사람을 경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남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도 뒤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실수하면 저런 식으로 말할 텐데 조심해야겠다. 저 사람이랑은 너무 깊은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어. 한 연구를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험담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의심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웃자고 한 말, 별 뜻 없이 한 말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동시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는 당사자는 그 순간의 재미를 위해 한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끼리의 험담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과 계속 만나잖아요. 한번 박힌 이미지를 바꾸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험담 대신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옷 색깔이 참 좋네요.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같은 진심 어린 칭찬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서 여러분을 더 좋게 기억하게 되고요. 더 좋은 점은 이런 습관이 여러분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만나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싶어 할 겁니다. 남 탓과 변명, 신뢰를 갉아먹는 말들. 두 번째는 남 탓과 변명입니다. 약속 시간에 30분 늦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미안해. 교통이 너무 막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것도 그런데 집에서 나오려는데 마누라가 갑자기 뭘 시키더라고. 그래도 서둘러서 나왔는데 버스는 또 왜 안 오는 거야? 30분을 기다렸어. 택시 타려 했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정말 오늘 운이 없었나 봐.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고장나서 계단으로 올라왔어. 이런 상황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실수를 했을 때 온갖 외부 요인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변명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들은 변명할 때 정말 디테일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억력이 안 좋다던 사람도 변명할 때만큼은 시간, 장소,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내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었고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변명할 때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더 웃긴 건 변명이 길어질수록 더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거짓말 탐지 연구를 해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간단명료하게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디테일을 많이 넣더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교통이 막힐 수도 있고 예상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교통, 다음에는 가족, 그 다음에는 날씨. 매번 다른 이유지만 결과는 항상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항상 외부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믿음직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했네요. 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이유로 늦었는데 한 사람은 10분 동안 변명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네요. 라고 한마디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인상을 주었을까요? 변명이 습관이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겨요. 본인조차 자신의 실제 문제를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매번 남 탓, 환경 탓만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바꿔야 할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항상 늦는 사람이 매번 교통 탓만 한다면 정작 중요한 일찍
출발하기라는 해결책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더 심각한 건 신뢰 문제예요.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변명과 남 탓은 이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주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아, 이 사람은 매번 이런 식이구나. 결국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과 매번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승진하고 더 인정받는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명 대신 짧고 단순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신뢰를 얻게 해줍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을 사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다운 모습이야말로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조언과 오지랖, 선택권을 빼앗는 말들. 세 번째는 원치 않는 조언과 오지랖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은 완전히 틀렸어.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탈이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내 문제가 뭔지 내가 딱 알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들을 하거나 들어본 경험 모두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손주들과 대화할 때 또는 후배들과 만날 때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문제는 이런 조언들이 대부분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내가 맞다는 식으로 말이죠. 재미있는 건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경험을 나누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요. 내가 바보로 보이나? 이 정도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간섭하지? 내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 왜 단정적으로 말하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 결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같은 조언을 주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와 일방적으로 조언을 했을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요청받은 조언은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일방적인 조언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더욱이 요즘은 세대 간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와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게 미덕이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때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결혼과 출산이 선택인 시대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가족관계 전문가가 조사해 보니까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조언을 할 때보다 자녀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는 조언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때로는 조언보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소연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럼 이렇게 해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힘들었겠다. 그럴 만도 하다. 정말 속상했을 것 같다. 이런 공감의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젊을 때 어른들의 조언이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했던 기억 말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겪어본 비슷한 경험을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조언을 원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상황인지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조언이 필요해? 아니면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듣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랑, 상대를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폭력. 네 번째는 자랑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대기업에서 이번에 임원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1억이 넘어. 그리고 작은 애는 의사인데 병원을 하나 차렸더라고. 요즘 환자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이라나 뭐라나. 우리 집이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 했나?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서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 그래서 별장도 하나 더 알아보고 있어. 제주도 쪽으로. 나는 젊을 때부터 사업 수완이 있었어. 지금 여러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하며 놀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져요. 표정도 어색해지고 대화에 끼어들지도 못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그 비교에서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낄 때 오는 불편함이에요. 특히 같은 또래,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의 자랑일수록 더 부담스러워해요. TV에서 보는 연예인의 성공담은 저 사람은 원래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바로 옆에 앉은 동창의 성공담은 다르거든요. 쟤랑 나랑 원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내 자식들은 왜 저렇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자랑하는 사람은 정작 상대방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단순히 기쁨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기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는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듣기만 하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계속 자랑만 하시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만 떠들었네. 너희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런데 이미 분위기는 식어버린 후였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정도로만 대답하고 말더라고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말할 기분이 안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과 만나면 기분만 상할 뿐이야. 또 자랑 이야기만 늘어놓겠지. 가봐야 괜히 위축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던 그 사람은 왜 친구들이 멀어지는지 모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특히 나이 든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져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결과가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비교당했을 때의 상처가 더 클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랑을 통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랑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어요.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의 성공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건데 자꾸 성공 이야기만 하면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살게요라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방식은 기쁨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해도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 대신 감사 표현을 해보세요.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주변 사람들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겸손하고 따뜻하게 들려요. 불평, 분위기를 망치는 감정의 바이러스. 마지막 5번째는 불평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이런 분을 만나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앉자마자 하늘을 보더니 아,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워?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서. 하며 시작해서 물가, 정치, 건강, 자식 걱정까지 끝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분 말이죠. 요즘 날씨가 정말 이상해.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또 너무 추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시장 가서 장 보다가 기가 막혀서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이야. 10,000원. 예전에는 2,000원이면 샀는데 나라꼴이 이게 뭐야? 우리 아들놈은 또 한 달째 전화도 안 해. 명절 때나 얼굴 보고. 요즘 애들은 부모 생각을 안 해.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병원비만 엄청 나가. 의료보험이 있다지만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고 나이 들면 돈만 깨져. 이런 이야기가 30분, 1시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 하며 맞장구 쳐주던 사람들도 점점 지쳐요. 표정이 어두워지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감정은 정말 쉽게 전염돼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퍼져나가죠.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기한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따라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고 싶어지고 상대방이 우울하면 나도 기분이 다운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기분에 빠지게 돼요. 실제로 한 실험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대화를 나눈 후에는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고 면역력도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불평을 듣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불평이 습관이 되면 불평하는 당사자 자신도 점점 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뇌는 자주 사용하는 길을 더 넓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불평을 자주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것을 더 잘 발견하고 더 자주 불평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날씨만 해도 그래요. 여름에는 너무 덥다, 겨울에는 너무 춥다,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가을에는 일교차가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사계절 내내 불평할 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시다가 어느 날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승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들이 승진은 했는데 책임만 더 무거워졌어. 야근도 많이 하고 건강이 걱정이야. 좋은 일이 생겨도 걱정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적 사고가 습관이 된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어요. 아무리 다른 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계속된 불평 때문에 사람들이 만남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과 만나면 또 힘든 얘기만 들어야 해. 함께 있으면 괜히 우울해질 것 같아. 저 사람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이런 생각으로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젊을 때와는 달리 체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문제도 생기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힘들어라고 하는 것과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내용은 같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 대신 감사 표현을 해보세요.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물가는 올랐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처럼 작은 것에라도 감사함을 찾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대화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주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불평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식으로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불평이 아니라 대화가 되고 사람들도 더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 관계를 무너뜨리는 5가지 말의 함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험담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남탓과 변명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원치 않는 조언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자랑은 사람을 위축시키며 불평은 모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생각, 내 입장에서만 하는 말들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주는 말들은 모두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화려한 말이나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소중한 관계들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험담 대신 칭찬을, 변명 대신 인정을,
강요하는 조언 대신 들어주는 마음을, 자랑 대신 나눔을, 불평 대신 감사를.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말을 받는 사람의 하루가, 때로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마디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줄까? 이 말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배려 하나가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보여주는 당신의 진짜 가치.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소통을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조심해야겠다고 느끼셨는지, 또 어떤 따뜻한 말로 바꿔보실 계획인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험담 대신 칭찬을 해보실 건지, 변명 대신 인정부터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불평 대신 감사 표현을 먼저 연습해 보실 건지. 작은 말 한마디의 변화가 모든 관계를 바꿔낸다는 걸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